게요. 지금 그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상황이면 이게 특검을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지 않냐라는 그 야권 지지자들의 요구가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지금 네. 특검 내용은 김건희 특검에 이거 수사 범위에 넣으면돼요. 네. 네. 그리고 뭐 그 어제 민주당에서는 그걸 포함한 이 공천 개입을 포함한 특검법을 또 발의를 했다라고 저는 들었고요. 네. 그리고 기존 특검법에도 김건희 특검 뭐 저희 조국혁신당에서도 제출을 했으니까 엄청 센 특검을 제출을 했는데 네. 심지어 우리 특검법에는 수사 범위 안에 그 어제 감사원이 인정한 불법 네. 그 관저 증축 예. 증축 개축 사우나하고 드레스룸 예.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 장소 있어요. 없어서 제2부속실 설치 못한다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야. 대통령실에 장소가 없어서 제2부속실 설치를 못한다고 했고 구분하세요. 네. 관저에는 사우나실하고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네, 불법 만들었어요. 증축. 불법 증개축했고 네. 감사원이 1년 8개월 만에 늦추고 더 이상 늦출 수 없어가지고 감사원이 감사 결과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것도 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조국혁신당도 김건희 특검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특검법에는 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수사 대상을 콕 찍어서 떠내도 되고 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그 수사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서 이 내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요. 네. 국정조사는 보통 양당이 합의해야 되기 때문에 예. 특검법은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청문회거든요. 법사위 같은 데서 청문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청문회에서 증인 부르고 네네. 증인 선서하게 해서 예. 거짓말하면은 다 처벌받게 하고 예.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단은. 그리고 특검법은 계속해서 가야 되죠. 근데 네. 저는 예. 결정적인 정치적 계기가 있을 거라고 봐요. 어떤. 첫 번째는 10월 재보선이고요. 네. 두 번째는 내년 4월 재보선입니다. 4월 재보선.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네. 지금은 단일 대우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0월 재보선과 4월 재보선에서 네. 지금 10월 재보선이 갑자기 판이 커졌잖아요. 맞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예. 있기 때문에 5군데란 말이에요. 예. 큰 걸로 보자면 예. 5대0을 만든다. 5대0. 네, 5대0. 5대0? 5대0 라이브? 네, 그러니까 JTBC 5대0 라이브가 5대0 기자 굉장히 예. 방송 잘하시던데. 여튼 5대 빵. 예. 예. 5대 빵을 만든다. 예. 그러면 누구 책임으로 우리가 이렇게 진 거냐. 큰일 났다. 이 선거에서 만약 더군다나 부산 금정이나 네. 강화가 뚫린다. 라고 하면 네. 국민의힘의 기초 그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예. 국회의원들 전부 다 호떡집에 불납니다. 그렇겠죠. 누구 책임이냐? 네. 대통령 책임이냐 한동훈 책임이냐를 놓고 네. 일대 내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대통령이 앞으로 공천할 거 아니거든요. 네네. 지방선거 대통령이 공천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예. 공천 개입 의혹은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을 했니 안 했니라는 가운데서 네. 5대 빵을 만든다. 여기서 5대 빵이 아니라 뭐 3대2나 네.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4월 달에는 네. 천안시장 선거 등등이 예정돼 있어요. 여기에서 누가 이기느냐. 네. 그러니까 야권 전체가 크게 이기느냐. 예. 5대 빵으로 이길 수 있느냐. 예. 이겨내냐 하면 국민의힘의 내부 정치적 갈등은 정점으로 치달아 갈 것이고 이 과정에서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최혜병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때 되면 저는 통과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거리에서 우리 시민들이 열심히 외치는 것만큼이나 5대 빵으로 이기기 위한 노력을 야권 전체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냈으면 좋겠다라는 네.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신장식 의원님께서 쫙 정치 그 일정을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것도 다짐을 해야 되겠구나. 네네. 다시 또 그 북판으로 나가서 또 싸워야 되는 생각이 드는구나. 네. 또 시민들을 만나야 되겠구나라는 저는 생각이 좀 이 듭니다. 부산 금정하고 강화가 뭐 지금도 댓글 보면 부산 강화 절대 안 바뀐다. 특히 물론 그렇습니다. 네, 강화도는 그러네요. 가면 접경 지역이라 막 방송 나오고 그래요. 네네. 저도 강화 가봤는데 예. 이 막 접경 이제 철책 통과해서 안으로 마을에 맞습니다. 들어가야 되고 예. 막 그러잖아요. 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9명인가 예비 후보 등록을 했었고 무소속 1명 있고 민주당 1명이에요. 국민의힘의 강화군수 14명이 지금 경선 중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14명. 예. 예비 후보로 9명인가 뭐 등록했다고 등록은 9명. 하여튼간에 예, 예. 십수명이 어쨌든 예. 뛰고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
반드시 무소속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다자구도가 될 것이다. 100% 된다. 네, 다자구도에서 예. 저희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안타깝게도 후보가 없습니다. 지금 강화 쪽에. 그리고 뭐 더 발굴을 할 수 있지만 야 그렇게 무리해서 그렇게 예. 하지 말고 거기는 민주당 화끈하게 밀자. 네, 그래서 민주당 후보를 우리가 이 국민들의 네. 우리 사실 그 강서구청장 선거할 때 온 국민이 나서서 지인 찾기 했잖아요. 예, 맞아요. 온 국민이 나서서 지인 찾기 저는 했습니다. 진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현장 뛰면서 지방자치단체 유일하게 강서구청장 딱 하나 하나 있었어요. 있었죠. 그런 선거에서 그렇게 전 국민이 국민의힘은 거기 지도부가 상주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졌습니다. 진짜 이거는 국민의힘 정당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시민의 힘으로 돌파해낸 선거였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연구자 찾기 그렇습니다. 했잖아요. 예. 그러면 강화 전 국민이 연구자 찾기 하고 금정 전 국민이 연구자 찾기 하고 조국혁신당 민주당 강화에서 확실히 민주당을 밀고 조국혁신당이 부산 금정에서는 저희 단일화 제안했거든요. 네. 단일화해서 이 단일화 과정에서 시너지를 쫙 모아가지고 부산 금정도 전 국민이 연구자 찾기 해서 쭉 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가 워낙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금정 같은 경우 8번 선거에서 단 한 번 야당이 됐어요. 지금의 소위 진보 개혁 진영이 됐거든요. 딱 한 번. 네. 근데 그 딱 한 번의 기적이 이번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고요. 그렇죠. 또 지난 총선에 비해서 턱 밑까지 치고 올라가는 저력을 보였을 때 네. 똑같이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 정치적 내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아닙니다. 뭐 저는 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 날 못 나오신다면서요? 예, 목요일 날. 이제 예, 다음 주부터 제가. 목요일로 해야 되는데 이유가 월세방을 얻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곡성에 내려가서 예. 곡성 사랑. 저희 의원실에 예. 이번 추석 선물은 네. 곡성 멜론입니다. 곡성 멜론. 곡성 멜론이 그렇게 맛있다고 가슴 저희 맛있는데, 애청자분들께서 그러니까, 막 댓글에 많이 달아주셔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이렇게 보거든요. 그 뭐 박지원 의원께서도 엊그제 그 얘기 하셨더라고요. 네. 뭐 민주당과 그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경쟁하고 금정하고 강화에서는 힘을 모아서 승리해야 된다. 네, 그렇죠. 예, 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당이 직접 개입할 수 없지만 조의원의 혁신 교육은 네. 계속돼야 된다. 그렇죠. 예, 거기에도 지금 힘을 모아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저 박지원 의원께서도 뭐 호남에서는 경쟁하고 금정하고 여기에서는 야권이 힘 모아서 승리해야죠. 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야 니네 하지마 네. 했는데 아니 저한테 그랬거든요. 약간 바뀌셨어. 불합화식으로 교섭단 교섭단체? 열병으로 낮추는 거. 그거 찬성. 예, 그건 찬성. 그런데 그 호남 가서 경쟁하는 것은 반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뭐 바뀌었군요. 지금, 어제 인터뷰에서 예. 좀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단체전과 개인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양궁에서 단체전 할 때는 예. 김재덕 선수, 이우석 선수, 그 다음에 김우진 선수 셋이서 네. 내가 첫 발 쏠 때 바람 방향 이래요. 그러니까 6시 방향, 9시 방향 서로 예. 도와주고 막 화이팅 김재덕 예. 하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 예. 국민의힘과 싸우고 5대빵 만드는 데 있어서는 단체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야 단체전에 방해되니까 김우진, 이우석, 김재덕 중에서 한 명만 출전해. 개인전에. 개인전에는 예. 우리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던 협회가 있어요. 옛날 빙상협회. 예, 맞아요. 예. 밀어주기. 예, 그럼 그래서 심각. 안에서 오히려 단체전에서 팀워크를 해쳤습니다. 해쳤어요. 너는 뭔데? 예. 라고 하면서 오히려 분열. 되고 빙상협회 굉장히 일도 많고 뭐 러시아로 귀화하고 별별 일 다 생기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빙상협회가 될 것이냐 양궁협회가 될 것이냐. 호남에서는 개인전. 네. 그다음에 금정 강화 서울시장 선거는 단체전. 예. 그래서 5대 빵으로. 그래서 양궁이 예. 어휴. 남녀 혼성 다. 단체전 개인전 해서 5대 빵으로 금메달 5개 땄잖아요. 예. 5대 빵을 하자. 5대빵을 하자. 예. 지금 5대 빵을 하자.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소위 얘기하는 민주진보 진영의 선택은 빙상이냐 양궁이냐. 예. 빙상으로 갈 거, 빙상의 길이냐 양궁의 길이냐. 이거 좀 진지하게 지지자분들도 저희 프로그램 벌써 10,000명이 넘는 분이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데 예, 잘 생각을 해서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곡성 가셨는데 분위기는 좀 어때요?
곡성 사람들. 곡성 사람들. 예. 일단 왜 왔냐 이런 분위기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런 건 없고. 예. 조국혁신당 되나? 될 수 있나? 여기는 민주당 텃밭인데. 예. 근데 이제 또 조국 대표님을 이게 딱 뵙고 네. 만나고 영광에서도 그렇고 곡성에서도 그렇고 예. 어르신들이 안아줘요. 조국 악수하고 대표님을 좋아하고 팬심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르신들 중에서는 네. 조 대표를 안아주는 분들이 계세요. 뭐라고? 알아줘서 살아 있어서 고맙다고 얘기하세요. 살아 있어서 고맙다. 고맙다. 아이고야. 네. 그리고 본인들이 서초동 집회 갈 때 그 차 대절해서 서초동 집회까지 다녀오신 분들도 영광 곡성에. 시장에서 만났어요. 그런 분들이 안아줘요. 그리고 노인 회장님을 만났거든요. 네네네. 진짜 조국혁신당 그때 왜 이렇게 많이 도와주신 거냐 하고 제가 여쭤봤어요. 예. 또 본인도 물어보셨대. 그 예, 노인 예. 회원분들한테. 예, 예. 근데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살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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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조국당은 뭐 이렇게 고마 치아라마 아니 근데 그렇게 딱 말씀하시더라고 노인 회장님이. 살려야지. 예. 그래서 살려야지 하셔서 제가 저 마음이 조국혁신당을 만들었고 나도 저 마음 덕에 국회의원이 됐구나. 그래서 제가 노인 회장님한테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들이 곡성을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박웅두도 살려주세요. 그럼 네. 박웅두가 곡성 살릴 겁니다. 예.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 곡성에서는 민주당 이외에 다른 당이 당선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소속은 뭐 당선된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요. 이번 예. 선거는 이제 영광은 무소속으로 당선되신 분이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무소속 된 거고 그다음에 곡성은 민주당 당적을 가지신 분이 군수 선거에서 했다가 또 선거법 위반으로 이 낙선을 이제 재선거가 이제 벌어진 거라서 지금 여기서는 페어플레이 하고 그다음에 영광 곡성은 또 이제 말하자면 바뀌지 않으니까 영광 곡성 분들이 호남 정치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오히려 서울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호남 정치가 혁신돼야 제2의 DJ가 나올 수 있다. 부산 가면 부산 정치가 혁신되어야 제2의 노무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바람들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선거가 또 진행이 되니까 각자 지지자분들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응원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오늘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열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청탁금지법 뇌물수수 수사심의위원회요? 저는 이거는 결론이 이미 정해졌어요. 결론이 정해지게 틀을 잡았죠. 자, 수사심의위원회에 오시는 분들은 이 사건을 계속 들여다본 분이 아닙니다. 한나절 와서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설명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김건희 여사 변호사. 그러네요. 그다음에 검사. 검사는 무혐의 처분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김건희 무혐의 얘기만 듣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야 돼요. 최재형 목사가 내가 가겠다. 들어갔어요. 나 진술할 기회를 달라는데 진술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을 계속 들여다본 것도 아니고 한나절 들어가서 검사 얘기, 무혐의 얘기만 주야장천 듣고 결론을 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자료를 그렇잖아요. 빵을 만들 재료를 밀가루 뭐 이런 것만 주고 자 밥을 지어봐 하면 밥 지을 수 있어요? 그럼 빵 만드는 거예요. 맞죠. 지금 이거는 지금 빵 만들 재료만 주고 무혐의 재료만 주고 결론을 내리라는 거잖아요. 그럼 무혐의가 나오지. 아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는 거고 빵 재료 밀가루 있으면 빵 만들고 거고 쌀이 있어야 밥을 짓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뭐 오늘 뭐 언론 보니까 67%가 결론이 검찰의 결론과 달랐다. 그럴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이번 건은 밀가루만 주고 밥 지을 걸 기대하는 거
밥 차려질 걸 기대하는 건 저는 별로. 오판이 말이 안 된다. 예, 예, 그렇잖아.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의료 대란이에요. 어제 사실은 저는 그 이뇨한 의원의 문자 메시지 보고 정말 야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의 이 청렴 지수가 추락하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뭐 본인 해명에 따르면 그게 뭐 수술을 청탁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포함해서 어쨌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병원 좀 가보세요, 현장에 가보세요라고 제안을 했지만 수많은 기자들이 르포를 통해서 쓴 것은 현장은 지금 아비규환이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책을 좀 국회 차원에서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 차원에서 예. 어제도 그렇고 뭐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 사회적 대화를 좀 해야 된다. 네. 의사, 국회, 정 다 이렇게 모여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근데 귀에다가 뭘 박아 놓으셨는지 안 듣잖아. 안 듣죠. 이게 지금 딱 그거잖아요. 의료판 대파 사태 875원. 그렇죠. 예. 의료판 대파 사태다. 예. 네. 예. 의료판 대파 사태예요. 예. 그러니까 가서 사람들이 대파가 875원이라는 게 아이고 대통령 왔으니까 뭐 좀 비유 좀 맞추려고 했나 보다까지도 100번 양보하면 사람들이 조금 뭐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았어요. 근데 875원 합리적이네 이 가격이. 여기에서 맛이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해서 이거를 좀 무마하겠다고 해서 뭐 그 장관과 네. 비서진이 가가지고 왜 이게 875원이 합리적인지를 추가로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네. 이따위 짓을 하니까 국민들이 이 사람들은 현실을 모르는구나. 첫 번째. 현실을 모르면 개선할 방안이 나올 수가 없죠. 또는 현실을 모를 뿐만 아니라 현실을 모른 척 하는구나. 아닌 척 모른 척 하는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거 의료판 대파 사태잖아요. 뭐 기자들한테 오히려 윽박지른 거 아닙니까? 야, 너 가봐. 네. 좀 가봐. 그럼 가봐. 신문 좀 봐. 잘 돌아가고 있어. 예, 도대체 뭐가 무슨 문제야? 신문을 보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대통령은. 예. 조중동도 지금 위기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신문을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의료계, 종교계에 네.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하고 있다라고 하는 유튜브를 김장한 목사한테 대통령이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중앙일보에 나온 얘기예요. 와, 저는 중앙일보 내가 매일 보는데 왜 그걸 못 봤지? 한참 전에 나온 얘기인데요. 예. 종교계에도 예.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한다. 그러면서 그 대통령이 유튜브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예, 윤 김장한 대통령이 김장한 목사에게 목사한테 중앙일보에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게 예.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또 김성애 의원이 그 예. 얘기를 해가지고 일대 격전이 한번 벌어졌죠. 벌어졌어요. 예. 예. 권영진 의원이 내가 김장한 목사님한테 전화해봤는데 그런 유튜브 받은 적 없대 뭐 이러고 중앙일보 기사에 나왔으니까 기사를 확인하세요 뭐 이러고 그러니까 예. 이런 식의 현실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정말 근데 답이 안 나온다. 안창호 우리가 좀 이따가 국가위원장 네네네. 얘기도 해봐야 되겠지만 네. 그 의료판 대파 사태로 대통령이 뭐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 미디어도 예컨대 그거 유튜브만 보시고 판단을 하면 그런 거 돌려보고 보내고 아이고 주고받기 대통령이 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정말. 지금 나라가 전 존립에 그러니까 제일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보면은 그 국가 기구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임명을 하잖아요. 독립기념관장에 친일파 명예회복을 내세운 김형석. 네. 손배폭탄이 가족을 해체시켜버릴 수 있으니까 손배폭탄으로 괴롭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노동부 장관 김문수 노동자들을. 네? 그다음에 또 이번에 안창호 인권위원장 지난 20여 년간 DJ 때부터 쌓아온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수자 보호라고 하는 것을 정면에서 거부하고 정교 분리가 안 돼 있었잖아요. 이분이. 네,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는 지질학자들의 일관내 45억 년에서 50억 년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답을 안 해요. 답을 안 해요? 답을 안 해요. 저는 그게 정말 놀랐어요. 네, 정교 분리가 안 돼 있으신 분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 동성애는 질병입니까? 답을 안 해요.
그래서 WHO에서 1990년 5월 17일 날 질병 분류 코드에서 다 빼라고 했고 어느 정신과 의사들도 이거를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네. 질병으로 분류를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전환 치료를 하라고 합니다. 질병이니까 치료해서 너를 바꾸겠다. 사람을 여성을 남성으로, 남성을 여성으로, 성적 지향을 바꾸겠다. 전환 치료. 그것도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도 이것도 질병이니까 이 트랜스젠더도 이제 치료를 하겠다. 네. 근데 전환 치료에 대해서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WHO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정신병원 의사는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근거예요. 네. 그 정교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매우 비겁해요. 대통령 얘기만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시는 분이 대통령 얘기만 나오면 네. 공직 후보자로서 답변하는 게 부적절합니다. 이걸로 그냥 끝까지 가요.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 창조론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죠. 왜냐하면 네. 진화론도 시어리가 아니라 네. 신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론이 아니라 신념이다. 창조론도 신념이고 진화론도 신념이니까 그 신념에 대해서 가르칠 거면 다 가르쳐야 된다. 이분이 헌법재판관 했던 분 아닌가요? 했었어요. 검사 출신이고 예. 검사 출신으로 아마 거의 최초로 예. 두 번째로 헌법재판관을 하신 거예요. 그때도 좀 문제가 됐어요. 예. 검사 출신이 때려잡던 사람이 헌법재판관 되는 게 말이 되느냐 예.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근데 하여튼간에 예. 근데 왜 도대체 안창호, 김문수 이런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힐까? 예. 저는 이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2030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20% 국정 지지율 20%를 방어해야 된다. 그다음에 30%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근데 1차는 20%를 방어하는 거예요. 네. 20%를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를 선택을 한 거냐면 네. 아스팔트 보수, 극우 기독교를 네. 선택을 한 겁니다. 안창호 그 후보에 대해서 네. 구글 트렌드 검색하면 좋아요, 뭐 화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쭉 검색을 하면 30% 이상이 좋아요예요.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위 그리고 저희 방으로도 굉장히 항의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요. 예, 기독교 쪽에서. 예, 그러니까 극우 보수 기독교를 예. 한 축, 그 다음에 아스팔트 보수를 한 축. 예. 그래서 김문수, 예. 안창호 여기가 20% 저지선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오늘 그 갤럽에서 여론조사 지지율을 어떻게 나올지 정말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예. 이 윤 대통령을 떠받치는 핵심 지지자가 있으니 그게 기독교 보수와 아스팔트 보수다. 거기를 설정을 한 거죠. 예. 여기까지 떠나면 안 된다. 여기까지 떠나면 20% 밑으로 내려간다. 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네네. 예. 그렇게 추정하지 않으면 이 해석이 안 된다. 해석이 안 돼요. 김문수와 안창호, 김형석이 해석이 안 해석할 돼요. 수가 없다. 해석이 안 돼요. 예. 왜 했을까? 예. 왜 했을까라고 그렇죠. 하면 그 아스팔트. 그래서 그 논리라면 아마 만약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면 이건 뭐 좀 비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광훈 목사를 국무총리로 앉히면은 완성일 것이다. 진짜요? 설마. 그거는 이제 청문회 때 못해요. 청문회뿐만 아니라 거기는 이제 국회 과반 의결을 받아야 되니까. 한덕수 총리는 원래 총선 끝나고 그만둔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아직도 하고 계시죠. 그 대통령 얘기했잖아요. 한덕수 총리 언제까지 하는 거냐 했더니 지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할 거다. 사표 냈는데 잘하고 계시는 거가 아니라 국회로 통과할 사람이 없잖아. 예. 근데 최근에 또 제가 또 뭐 이게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거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최근에 또 정치권에 떠도는 희귀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취재를 해서 확인이 되면 말씀을 좀 드리기로 궁금합니다. 하고요. 예. 하여간 지금 안창호 후보자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도 조금 소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조간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실제로 그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서 채택을 하려고 했는데 당 내부의 반대로 방침이 변경이 됐고 30분 전에 운영위원회 회의가 취소가 됐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원내 지도부에서 실제로 뭐 추진을 했다가 안 됐다. 이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의견이 좀 뭐 갈려 있기는 했습니다. 네. 그 청문회 끝나고 나서 늦게 끝나가지고 저녁 식사들을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 의견이 조금 하나는 부적격 의견을 국회 기록에 남기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그냥 불채택하자. 예, 채택하지 마요. 경과.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해서 불채택했던 사람들이 쭉 있으니까 김문수 같은 경우도 불채택했고 했으니까 이진숙 뭐 다 불채택했으니까요. 불채택하는 것을 통해서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자.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부적격 사유를 적시하는 것을 할 경우 오히려 또 그 보수 기독교계의 집단적 반발 그걸 노리고 안창호를 임명한 거 보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정무적 판단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실은 당일날까지는 부적격 사유를 적시해서 기록에 남겨야 된다. 이 사람은 정교 분리가 안 돼 있는 분, 이 진화론이 시어리 이론이 아니라 신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다음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성교육은 가정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왜요? 라고 물어보니까 해야 돼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강유정 의원이 딥페이크 관련해서 성교육을 그러면 학교에서 그 자리에서 해보세요. 저한테 딸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못해요. 어떻게 뭘 알겠어요, 그분이? 아니 그러니까 아니 딥페이크 관련해서 지금 부모들이 애들한테 뭐라고 성교육할 거예요? 애들이 알려줘요. 엄마 딥페이크가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냐면 이게 그래서 얼마나 심각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애들이 알려줍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가정에서 해야 되냐면 존 스튜어트 밀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이고야. 존 스튜어트 밀이 몇 세기 사람입니까? 16세기예요? 17세기예요? 찾아봐 주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18세기인가? 17세기쯤 되나? 하여튼 존 스튜어트 밀이 교육은 가정에서 먼저 시작하는 거고 그것을 학교 교육은 보완하는 거다. 그래서 성교육도 가정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적격 사유를 다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와 이런 게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소집을 한다라는 것은 원내 대표단에서는 부적격 사유를 기록으로 남기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운영위원회 소집 된 10시 45분 전에 한 10시 30분경 뭐 10시 15분경인가 뭐 그때쯤 소집하지 않는다. 회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빌미를 주지 않겠다 내지는 그다음에 부적격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적격을 조금 더 부각시키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최고 의사결정 단위에서의 의사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그래서 저는 이 결정에 대해서 물론 이해하는 바도 있지만 그럼 저는 저의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해서 1시 40분에 별도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806년 19세기 사람인 것으로. 19세기. 1806년. 존 스튜어트 밀. 존 스튜어트 밀. 안창호 후보자 때문에 존 스튜어트 밀이 언제 태어났는지까지 확인해야 되는 방송이 됐습니다. 참 답답한. 얼마나 인사청문회 하면서 이게 상식을 배반하는 분하고 대화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벽 보고 얘기하는 그렇죠. 이게 지금 정말 뭔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분하고 함께 앉아 있으면 하루 종일 그걸 하셨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도 이분은 뭐 곧 임명이 되시겠죠? 임명이 되죠. 오늘 아마 임명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임명. 오늘이 6일인가요? 오늘 6일입니다. 오늘 제가 날짜를 모르겠는데 5일을 기한으로 해서 6일입니다. 빨리 청문 보고서 보내달라고 대통령실에서 하루 기한 보통 이 청문 보고서 한 일주일씩 기한 주고 하거든. 근데 하루 기한 주고 빨리 해달라. 그건 그냥 안 오면 니들 어차피 뭐 부적격 하거나 아니면 불채택 할 거 아니야 청문 보고서. 그럼 난 그냥 빨리 할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일 상관에 오늘 임명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군요. 저 인권위 직원분들이 너무 걱정입니다. 앞으로는 인권위 안에서 또 지금 벌써부터 뭐 시위들이 있고 지금 도처에 시위들이 생기고 있어요. 독립기념관 앞에서는 그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지금 집회 시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인권위원회 이렇게 되면 하게 되겠죠. 노동부 앞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방통위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태규.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안창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불교계에서도 반대 성명이 나왔어요. 아니 너무 불교계가 반대하는구나. 서울을 이렇게 봉헌하겠습니다 수준을 넘어서. 그렇겠네. 그러니까. 불교계가 반대하고 있구나. 지금 도처의 갈등입니다.